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은 8월 29일차 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29일은 여러분을 1842년 중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목은 난징조약입니다. 난징조약. 중국에 우리가 이제 남경이라고 하는 큰 도시죠. 이 난징에서 중국, 그러니까 당시에 청나라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당합니다. 체결했다라기보다는 체결당합니다. 이 난징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난징 조약은 청나라와 영국이 아편 전쟁이라는 걸 벌입니다. 익히 들어서들 알고는 계실 텐데,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맺는 불평등 조약을 난징 조약이라고 하죠.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한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먼저 청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홍콩을 영국에게 100년 이상 할양을 해주게 됩니다. 뺏깁니다. 그래서 지난 1997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이 홍콩이 중국의 영토로 다시 포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상해를 비롯한 주요 도시, 주요 항구 5개 항을 개항을 하게, 강제로 개항을 하게 이 조약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또 개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개 내지는 조차지 이런 말을 쓰는데 조개를 하게 됩니다. 조개라는 게 그 일정 에리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이 일정 에리어의 요 지역만큼은 우리와 조약을 맺은 그 나라 땅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그 땅을 조차한 나라의 국법이 적용이 되고 모든 행정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사법적인 것까지도 조차국의 그 법령 하에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즉 바꿔 말해서 상해를 비롯한 5개의 항구가 위치는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내에 있으나 영국 법령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우리 그 독립투사들 나오는 영화나 소설 또는 중국의 그 유사한 그런 그 기록물들을 보면 일본 경찰에 쫓겨서 영국 조계지로 도망쳤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글이 들어가면 상해로, 그러니까 우리 독립투사가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독립투사가 일본 경찰에 추적을 받다가 영국 조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일본 경찰 내지는 일본군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국의 국토를 침략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안전한 곳, 일본을 상대로 그런 얘기들이 간혹 역사물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난징 조약에는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막대한 비용을 영국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됩니다. 옛날 그전에는 전쟁에서 지면, 요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비금이라는 걸 물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인이 됐던 아편, 그러니까 마약이죠, 마약. 쉽게 얘기해서 이 아편을 이제 청나라가 전쟁 직전에 이제 영국 거를 다 몰수를 해버리는데 이 몰수한 아편을 은으로 따져서 은으로 내놔라, 은으로 배상해라, 이런 불평등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난징 조약이 중국사 내에서 역사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 난징 조약 이후의 청나라와 난징 조약 이전의 청나라가 극명히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난징 조약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급격하게 본격적으로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을 이 표현을 할 때 뭐 우리 세계사 책에도 그렇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반식민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식민지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전 국토가 다 이렇게 그 국권을 침탈당한 것이 아니고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으로만 그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반식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또한 영국이 이렇게 해서 청나라의 일부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서구 열강들이 영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뭐 미국, 러시아 이런 애들이
심지어는 독일까지 끼어들어서 이제 청나라를 반식민지화 하는데 앞장서게 되죠. 결과적으로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서구 열강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청나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당시 청나라라고 하면 동아시아에선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땅덩어리도 넓고 국력이 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깨지는 걸 보고 어라? 저 청나라 별거 아니네. 늙은 호랑이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비수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인 아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편 전쟁, 말 그대로 아편을 놓고 싸운 전쟁입니다. 아편 전쟁은 합쳐서 도합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1차 전쟁의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이 난징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아편 전쟁은 1839년에서 1842년에 걸쳐서 벌어졌고 2차는 1856년에서 1860년까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아편 전쟁을 청나라는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전쟁에서는 영국과의 다이다이 게임이 있는데 2차 전쟁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열강들이 또 막 끼어든다 그랬죠.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같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막 이때는 지금 수도인 북경, 당시에도 수도였습니다. 북경까지 함락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편 전쟁은 그럼 도대체 또 왜 일어났느냐? 그걸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 배경에는 영국과 중국의 그 무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과 중국은 아주 심각한 무역 불균형 현상을 빚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였죠. 무역 흑자는 청나라였습니다. 그 이유가 양국의 수출 수입품에 기인을 하는데요. 일단 청나라가 영국에 수출한 거는 차, 홍차를 위시한 차입니다. 차. 이 차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개발한 이후 또 중국의 서구 열강들이 들어간 이후부터 동양의 이 차 문화가 서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서유럽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히트를 칩니다. 차 하나만 갖고도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영국이란 나라가 적자를 볼 정도니까 뭐 온 국민이 차를 마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별다방 가서 커피 마시는 거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비싼 값으로 마셨습니다. 당시 서유럽에서는 밥 먹고 홍차 한 잔 마시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아 떠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홍차를 마셔야 내지는 홍차보다 당시에 서유럽에서는 조금 저렴했던 이 아시아의 녹차류를 마셔야 젠틀맨으로도 인정을 받고 귀부인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러는 거였죠. 그냥 밥 먹고 이쑤시고 집에 가면 저런 거지 새끼 이랬던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이 차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죠. 대신 영국은 그럼 청나라에 뭘 팔았느냐? 대부분이 면화를 팔았습니다. 이 솜을 판 거죠. 근데 이 면화의 대부분이 영국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편 나옵니다만은 인도에서 재배된 인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 인도 국민들을 강제 노역시켜서 재배한 면화를 판매를 주로 했죠. 그래서 면화를 판 것보다 차를 더 많이 수입을 해가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무역 불균형 현상이 일어났다. 영국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약삭빠른 영국 놈들이 그대로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내놓은 게 바로 아편입니다. 그 당시도 아편은 금지 약물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을 한 게 아니라 또 그 와중에 밀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수입하면서 생긴 적자분을 이 아편을 중국에 팔아서 메꿔나가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이 아편이 중국 내에서는 얼마나 또 히트를 치냐 하면 아편을 사려고 아빠가 딸을 팔기도 하고 남편이 부인을 팔기도 하고 또 중국 대도시뿐만 아니라 아주 저 농촌까지도 이 아편굴들이 막 형성이 돼가지고 가끔 우리가 이 청나라 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중국 영화를 보면 이렇게 긴 장죽을 물고 담뱃대를 물고
눈가리에 힘이 빠져갖고 누구 앉아가지고 침을 젤젤 흘리면서 있는 중국 사람들이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요때입니다. 요 아편을 들여와서 온 중국인들이 그 아편에 중독이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영국이 이 인도에서 재배되는 아편이나 면화를 중국에 정상적인 무역을 하거나 밀무역을 하고 중국에서의 차를 들여다가 영국으로 가져가고 하는 요런 거를 우리 교과서에는 삼강무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세 나라가 그 접점에 서 있는 거죠. 영국, 인도, 중국. 그래서 삼강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편에 의해서 온 나라가 중독이 되면서 중국은 어마어마한 폐단이 속출을 하죠. 아까 말했던 인신매매는 뭐 다반사고 살인 뭐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단속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들에게는 청나라의 마지막 명신, 아주 명신이라고 불리우는 임칙서라는 사람을 이 아편을 단속하기 위해서 벼슬을 내려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칙서가 영국으로부터 밀매되는 아편을 압수하고 또는 이 단원들이 영국 배에 올라가고 아편을 뺏어가지고 바닷물에 던지기도 하고 또 압수한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서 수도인 북경으로 이렇게 운송을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애들한테 압수했습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데 황제한테 그게 힘들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불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즉 영국과 청나라는 무역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된 아편 밀무역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점차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불에 기름 부은 격 같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정박해 있던 영국배의 영국인이 아편 판돈으로 술을 잔뜩 처먹고 술 기운에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배로 다시 도망갑니다. 무태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배로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범인을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중국 공권력이 그쪽으로 가서 너 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영국 측에서 범인을 쉽게 내어줄 리가 없죠. 숨겨주고 이 배는 영국 땅이다. 영국령이다. 니네 한 발짝만 올라타면 영국을 침범한 거다. 응? 그래서 전쟁도 불사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다. 막 이러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있고 또 영국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냐 하면 이 아편을 밀매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영국 의회에 대대적인 로비가 들어갑니다. 아편을 밀무역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이 돈이 밀무역상들 주머니만 채웠고 그들의 배만 채웠을까요? 의회에 있는 의원들, 귀족들의 배도 불리웠을 거고 그 밀무역상들의 몸통은 틀림없이 상당수 영국 귀족, 영국 의회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청나라에 의해서 강력히 단속이 되게 되면 어쨌든 또 수입이 격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비를 벌입니다. 청나라의 이 강력한 단속을 막아줄 방법을 찾아라. 에? 청나라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라고 로비를 펼쳐서 영국 의회에서도 이 청나라에 대한 도발을 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죠. 바로 그 즈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영국 그 살인자를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강제로 연행을 하려 오면서 양쪽에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영국은 전쟁을 하게 되죠. 청나라에 바로 선전포고를 하고 동방원정군을 꾸려서 청나라 연안으로 배를 몰고 옵니다. 이 영국의 당시 동방원정군은 배가 약 50척 정도, 크고 작은 군함을 합쳐서 50척 정도, 그리고 대포를 540문, 그 다음에 1차로 원정군이 한 4,000명 됩니다. 나중에 이 원정군은 계속 증원이 돼서 몇만 명이 됩니다만은 맨 처음에 중국 땅에 와서 한번 붙자라고 한 인원은 4,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영국군인데 상당수가 우리가 아는 영국 백인 녀석들이 아닙니다. 인도인들입니다.
식민지인 인도에서 데려다가 영국 군복을 입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때 강제징용당하고 저 남태평양에 징병 끌려가듯이, 학도병 끌려가듯이 그렇게 해서 인도인들을 이 전쟁에 동원을 하죠. 이들을 세포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면 세포이의 반란 그래가지고 인도의 독립운동 중에 한 챕터를 차지하는데, 그냥 쉽게 오늘은 세포이의 난을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포이라 하면 인도인 영국군, 오늘은 그냥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 동방원정군은 세포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견된 동방원정군과 이제 청나라가 빵 하고 이제 붙는데, 게임이 초반부터 영국의 일방적인 우세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부분 청나라가 영국군을 격퇴한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소규모 전투나 어떤 지역민들의 그 항거에 기인한 것들이지, 대부분은 영국군이 승리를 합니다. 급기야 1841년에는 중국의 동남부 일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강 일대를 중국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요. 그 이듬해인 1841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상해가 영국군의 손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해 인근의 남경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놓였을 때 바로 청나라가 항복하고 맺은 조약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난징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편 전쟁의 영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나라 저 새끼들 별거 아니네, 센 척하더니 한번 붙어볼 만한데 라고 모든 세계 열강들을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됐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이죠. 아편 전쟁의 영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청나라가 아주 심각한 역사적 오판을 합니다. 무슨 오판을 하냐면 우리 동아시아에는 적을 무찌를 때, 적을 밀어낼 때 이런 전법이 있죠. EEJ, 예?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라는 그런 병법이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그때 영국에게 깨지는 청나라에게 일방적인 승리라는 영국을 보고 우리도 할래라고 몰려드는 다른 열강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이런 다른 서구 열강들과 조약을 막 맺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EJ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이 또 다른 이 서양 오랑캐들이 들어와서 메인 오랑캐인 영국과 어떤 형태로든 그 충돌을 하지 않겠느냐, 이권을 놓고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놓고 충돌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런 가운데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질이 멸렬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뒷박을 빠바박 치면 다시 잃어버린 일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착각에 기인해서 체결된 수많은 서양 열강들과의 조약은 중국을, 청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의 나락으로 걷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난징 조약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 이 아편 전쟁을 서양의 그 언론에서조차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밀무역을 해. 그것도 마약을 가지고 밀무역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 이 얼마나 더러운 전쟁입니까? 근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영국 의회에서 이름은 제가 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영국의 어떤 당시에 여론이 형성이 되냐 하면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영국 덕분에 근대화를 이루었다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참 뻘소리죠. 개뻘소리인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조선이 일제강점기를 뭐 거치면서 근대화를 이루었다, 요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 뉴라이트 애들, 친일파의 후손 및 그 잔당들이 이런 여론을 가끔 환기시키기도 하는 그 그지같은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1842년 8월 29일, 오늘은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불평등 조약, 난징 조약을 8월 29일차
방송의 주제로 다루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8월 30일차 이어지는 방송에는 제물포 조약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난징 조약 여기서 끝!